당신 여자친구 있어요? 와우, 뷰티풀. 대신 안 할 거다, 바람 안 필 거다, 거지들이랑 양공주가 득실거리는 이 PX에서 별로야, 다시 그려줘 라고 하면은 박씨, 그림 다시 그려. 이걸 그림이라고 그려왔어? 이렇게 지도를 잘 보냐? 혹시 간첩 아니냐? 이런 식으로 딱 만났는데 부인밖에 없어. 아이가 없어. 돈과 권력이 가는 곳으로 그런 사람에게 상을 주는, 돈이 너무 없어도 안 되지만 돈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그때 포스터 그린 놈이지. 이러니까 안녕하세요. 고작가의 휴먼레코드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박수군 화백 2부를 이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제가 저번 시간에 정말 화가 났던 포인트, 결혼했는데 애를 3년 동안 못 가졌다고 새며느리를 구하겠다는 그 박수군 화백 아버지의 어이없는 태도. 그런데 다행히도 그 3년 만에 나중에 아이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 그림을 보면 이제 맷돌을 돌리는 여인의 모습인데 바로 임신했을 때 김복순 부인의 모습을 그린 것으로, 그러니까 정말 결혼하기 전의 꿈을 박수군 화백이 이룬 거죠. 김복순 여사가 배가 부르고 몸이 안 좋은데 모델 역할을 하느라, 맷돌을 돌리는 척을 하느라 정말 힘들어 죽겠다고 말을 하자 박수군 화백이 당신이 모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꼭 이거 이번에 내면은 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조금만 힘을 내줘 라고 했는데 정말 그것이 상을 타게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정말 두 사람은 사이가 좋았고, 그리고 이제 평양에 떨어져 있었을 때 말이에요. 정말 매일같이 박수군 화백이 편지를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박수군 화백의 계모,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좀 눈꼴 시려웠는지 아니면은 뭐가 싫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매일 편지 주고 받지 마라. 우표값이 아깝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자 박수군 화백이 이제 이 소식을 다 듣고는 나는 군청에서 일하기 때문에 우표값이 공짜입니다. 그리고 우표를 가득 담아서 편지 안에 보낼 테니까 우표값을 아까워해서 우리 부인한테 편지 쓰지 뭐 말하느니 며느리에게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말 박수군 화백은 교통 정리를 잘하는 사람. 아무튼 나중에 이 박수군 화백의 도움으로 시동생, 시누이, 조카들, 자신의 남동생까지 모두 평양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추천으로 이제 모두가 평양으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됩니다. 뭐 거기서 너희들 하숙할 바에 아예 이사 가가지고 우리가 뒷바라지 하는 게 낫다. 이런 식으로 이제 김복순 여사와 박수군 화백의 계모가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게 이들은 평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해방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해방이 되고 나서 박수군 화백은 하던 일을 그만두고, 그러니까 공무원 같은 일은 자신에게 안 맞았던 거예요. 어떤 학교에 가서 미술교사로 일을 하면서 오후에는 산에 나가서 뭐 보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참 적성에 맞았는데 이 행복도 역시 오래가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전쟁이 터지게 되니까요. 그런데 이 부부가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인들의 격려 속에서 대의원까지 박수군 화백이 선출이 되었었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한국전쟁 터져가지고 막 이렇게 인민군이랑 막 다 쳐들어오니까 그래서 막 피난을 가야 할 위기에 놓였는데, 그런데 그때 그것을 알고 바로 이제 정치보위부가 찾아옵니다. 이때 이 김복순 여인이 좀 기지를 발휘해서 저 잠깐 옷 입고 있어요. 기다려주세요 라고 한 다음에 남편을 뒤쪽 문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박수군 화백의 부인인 김복순은 뭐 남편을 어디로 빼돌렸느냐 이러면서 막 고문 등을 당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정말 이 한국전쟁 아시죠? 막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전세가 역전이 되잖아요? 또 며칠 뒤에 갑자기 국군이 들어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박수군 화백이 숨고 있다가 모습을 드러내서 너무 기쁜 나머지 국군 환영한다 막 이런 포스터를 자기가 그림을 잘 그리니까 막 써가지고 막 들고 다닌 거예요. 그런데 또 며칠 뒤에 전세가 역전이 돼가지고 인민군이 막 와가지고 너 그때 포스터 그린 놈이지. 이러니까 이제 와 진짜 피난을 안 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박수군 화백과 이 가족이 피난을 가게 되는데, 그런데 이들이 좀 아이를 많이 낳았었는데 그 중에 절반은 죽었어요. 그래도 그 당시에 몇 명은 아이들이 있었는데 아이들과 피난을 가려니까 너무 느린 거지. 근데 이렇게 되면은 정말 다 잡혀 죽는 거? 그리고 특히나 남자들은 좀 위험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피난길에서 헤어지게 됩니다. 우리 꼭 남한에서 만나는 거야 이래가지고 이제 박수군은 먼저 떠나고 이제 천천히 이 김복순이 아이들을 데리고 피난을 떠나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제 미래에서 왔으니까 알아요. 이들이 몇 년 후에 남한에서 만난다는 거. 하지만 이들은 모르잖아요.
우리가 몇 년 뒤에 만날지 평생 못 만날지 알 수가 없어. 그리고 이제 이 남한에 먼저 정착한 박수근 화백의 경우에는 막노동, 뭐 날품팔이 이런 거를 하면서 겨우겨우 이제 연명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왠지 다시는 우리 가족들을 못 만날 것 같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돈을 잘 모아놓지도 않고 술을 마시면서 좀 이렇게 시간을 죽였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 김복순이 남한으로 이제 남편 찾아오기까지 그 여정이 이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와, 정말 이거는 이 시대에 안 태어나서 다행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정말 눈물겨운 여정들이 펼쳐지는데, ang공호에서 언제 폭격당해 죽을지 몰라서 두려움에 떨면서 아이들과 먹고 자면서 지냈던 이야기, 그리고 탱크 자국을 따라서 걸었기 때문에 지뢰를 한 번도 밟지 않고 무사히 남한으로 갈 수 있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뭐 유엔군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뭐 아이가 초콜릿 한 끼를 받았는데 그거를 먹더니 맛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소금만 반찬 삼아서 먹어왔기 때문에 초콜릿 맛은 정말 희한한 맛이었던 거죠. 소화를 하지 못하고 뱉어냈다는 그런 웃지 못할 이야기. 유엔군이 북한의 지도를 보여주면서 여기 무엇이 있었느냐 좀 말해달라 이래가지고 막 얘기를 해주니까 당신 왜 이렇게 지도를 잘 보냐, 혹시 간첩 아니냐, 이런 식으로 모함을 받아가지고 아닙니다. 저는 학교를 다녔고 저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혐의에서 풀려났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한강 철교를 도강을 해야지 남한으로 갈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이 배를 한번 타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였고 지금도 2만 원이라는 돈이 큰데 그 당시 2만 원이 있어야 그 배를 타고 건너갈 수 있었다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아는 지인의 집에 아이들을 좀 맡겨놓고 2만 원을 막 구하러 다니는 거예요. 백방 수소문을 해서 구워가지고 2만 원을 겨우 구해서 타고 남편을 만나러 갔던 이야기. 그리고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이 딱 만났는데 부인밖에 없어. 아이가 없어. 아이가 다 죽었나? 몰살당했나? 이래서 막 너무 좋은데도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헉 이러면서 그냥 서로를 바라봤던 이야기까지 정말 그 고생담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요. 나중에 그래서 그 2만 원도 갚고 그리고 이제 무사히 아이들도 데리고 남한으로 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박수근 화백은 우리 가족이 다 모였으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살 게 아니라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 라고 해서 PX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박안서 작가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박안서 작가랑 이 박수근 화백이랑 뭐 무슨 일을 했냐면은, 그러니까 박안서 작가가 21살의 서울대학생으로 영어를 좀 하는 편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미군한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여자친구 있어요? 당신 부인 있어요? 뭐 누구 있어요? 물어보고 있다고 하면은 사진을 보여달라고 해요. 그 사진을 보여주면은 와우 뷰티풀 뭐 이러면서 막 아름답다 미사여구 총동원해가지고 당신의 이 여자친구 부인 사진을 초상으로 그려가지고 보내주면은 너무 좋아할 거다. 당신을 끝까지 기다릴 거다. 배신 안 할 거다. 바람 안 필 거다. 막 이렇게 말해가지고 초상화 그려가지고 돈 버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초상화 그리는 거는 박수근 화백 같은 그런 사람들이 그렸고 그런데 우리가 사진을 찍어도 포샵을 하잖아요. 나보다 못 나온 사진은 절대로 올리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면서도 그 사람의 특징은 잡아내면서도 조금 더 예쁘게, 하지만 너무 달라서도 안 돼. 이런 식으로 그려야 했기 때문에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딱 그림을 받았는데 미군이 씨 이거 이상해, 별로야, 다시 그려줘 라고 하면은 돈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도 또 걸려, 물감 재료 또 걸려. 이거는 이제 박안서 입장에서도 박수근 화백 입장에서도 안 좋은 일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박안서 작가가 어떻게든 막 구슬려 가지고 아니에요, 이거 그림 너무 괜찮아요, 이걸로 해요, 막 이렇게 알랑방귀를 껴야 했는데 이 박안서 작가가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진짜 거지들이랑 양공주가 득실거리는 이 PX에서 내가 이런 짓이나 하고 있어야 하다니 정말 자존심 상해. 이래가지고 미군들이 그림 별로야, 다시 그려줘 라고 할 때마다 이 박수근 화백을 포함한 여러 그림 그리는 중년의 아저씨들에게 미술교사처럼 당신 그림 이게 뭐야? 그리고 박수근 화백에게도 박씨라고 했다고 했는데, 박씨 그림 다시 그려, 이걸 그림이라고 그려왔어 막 이러면서. 그런데 이제 박수근 화백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또 열심히 묵묵히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박수근 화백이 화집 하나를 가지고 와서 그냥 아무 말 없이 박안서 작가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거 제가 일제강점기 때 입선했던 작품들이에요 라고 해서 딱 보는데 그 순간 박완서 작가가 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왜냐? 나는 그냥 이런 사람들이 영화 간판이나 그리는 환쟁인 줄 알았지 정말 진정으로 예술을 하는 사람인지는 몰랐던 거죠. 그래서 박완서 작가가 이런 화백들도 이 시대에는 숨을 죽이면서 자존심 굽히고 일하고 있는데 내가 참 뭐라고 이랬나 이 사람들한테 이러면 안 되겠다 라고 해서 다시는 그러지 않고 이제 예의 바르게 박 선생님 하면서 뭐 밖에서 퇴근길에는 같이 집에도 가고 뭐 했다고 하는데 이 박수근 화백이 정말 스윗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부인 생일이 되면은 아무리 궁핍한 살림이지만 과일이랑 고기를 꼭 사왔고 그리고 딸한테 오늘은 엄마 생일이니까 네가 좀 아침상을 차려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하지만 딸에게도 아주 좋은 아빠였기 때문에 딸이 책 읽는 걸 좋아해서 월간 잡지를 사달라고 하는데 우리 살림에 먹고 살기 바쁜데 책을 사줄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정말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아이에게 책 선물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그 딸이 너무 좋아서 읽지도 않고 이렇게 책을 품고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린 건데 그래서 이제 딸을 주제로 한 그림도 많아요. 실제로 박수근 화백의 자식들과 손자들은 모두 다 미술로 먹고 살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박수근 화백은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그런데 이 그림이 남아가지고 김복순 여사와 딸 같은 경우에는 이건 나를 모델로 해서 그렸던 그림이었어. 우리 아빠가 우리 남편이 이러면서 이제 추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데 이 박수근 화백이 비교적 젊은 나이 51살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43살 때 새 여인이라는 작품을 국전에 출품합니다. 그런데 떨어져요. 너무 상심하고 있어가지고 김복순 여사가 떨어질 때도 있는 거지 뭘 그렇게 우울해요 라고 하니까 그냥 떨어뜨린 게 아니다. 지금 이 예술의 세계는 너무 썩었다. 권력, 세력 이런 것들이 모이는 곳에 사람들이 상을 준다. 그래서 내가 떨어진 거다 라고 우울해하고 좀 자포자기의 심정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국전의 심사위원을 박수근 화백이 맡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때 말이 심사위원이고 이미 다 짜고 친 고스톱인 거죠. 이미 돈과 권력이 가는 곳으로 그런 사람에게 상을 주는 제도가 되어 있다는 거를 자기 두 눈으로 다시 직접 똑똑히 확인하고는 더욱더 좀 예술을 놔버리고 슬퍼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어느 날 좀 시력이 안 좋아진 거를 알고 수술을 했는데 그 수술이 잘 안 되어서 이제 한쪽 눈이 실명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게 다 간 기능이 나빠져가지고 이제 시력까지 함께 나빠지는 그런 거였는데 안경화증까지 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수근 화백은 술 마시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고 해요. 왜냐면은 내가 이렇게 혼탁한 세상에서 술이라도 마시지 않으면 정말 맨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에는 간경화, 신장염, 간염 등등이 겹쳐서 합병증으로 인해서 죽고 맙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박수근 화백이 돈과 명예를 쫓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건강이 악화되어서 죽은 건데 지금 박수근 화백의 그 작품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가격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 이거는 내가 싫으나 좋으나 사후에 이렇게 된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예술인이 그 돈을 대하는 자세, 돈이 너무 없어도 안 되지만 돈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돈과는 거리 유지를 해야 한다는 거, 좀 이것이 좀 항상 예술가의 화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음번에는 박수근 화백과 비교되는 또 다른 예술가 화백의 작품을 가지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구 작가의 휴먼 레코드였습니다.